여러분, 평범한 하루가 순식간에 막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저녁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엄마, 제발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 다급한 한마디에 가족은 얼어붙고 맙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 이야기는 두 번의 충격적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교훈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가족의 외식 자리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평범한 가족 외식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딸 미영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순간 순자 씨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얼어붙은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숨소리조차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곧 밝혀진 첫 번째 반전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반전은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았죠. 결국 이 이야기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을빛 인생극장입니다. 우리 일상의 뒷면 막장처럼 충격적인 사건들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도 꼭 배워야 할 교훈을 함께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평범하게 시작하지만 결말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막장 같은 현실과 그 뒤에 숨은 막후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닥칠 수도 있는 충격과 반전 그리고 사연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사연이 시작되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클릭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자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꼭 같이 밥 먹자. 아들 준호 씨는 쑥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 동철 씨도 함께 했습니다. 다 같이 모이니 참 좋구나. 따뜻한 국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몸에 좋아. 식탁 위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가족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동철 씨는 아들의 잔에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잘 될 거야. 준호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탁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역시 반찬이 맛있네. 가족은 작은 대화에도 크게 웃었습니다. 순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는 맛이지. 동철 씨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잔치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그저 딸이 바쁜 줄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내 누나까지 같이 오면 좋겠다. 순자 씨는 밥상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는 듯 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근심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는 식당 안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부럽다는 듯 머물렀습니다. 우리도 저런 가족이었으면. 하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아들도 남편도 며느리도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주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온기 뒤로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직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속에 이미 반전의 서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식탁 위 웃음소리만이 크게 울렸습니다. 따뜻한 국물 향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순간은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용히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휴대폰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테이블 위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미영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순자 씨는 놀란 눈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얘가 지금 왜 전화했을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엄마, 제발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식탁 위에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동철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미영아?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냥 믿고 움직이지 마세요. 숨이 가빠오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울음을 참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호 씨도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제 말 꼭 들어야 돼요. 순간 순자 씨의 손에서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식당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동철 씨는 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순자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 씨의 목소리는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곧 알게 될 거예요. 절대 집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전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동철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하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간절한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를 꼭 믿어주세요. 부탁이에요. 순자 씨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순간 온몸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적만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눈빛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이제 평범한 저녁은 끝이 났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은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는 곧 첫 번째 반전을 불러올 예정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전화를 귀에 바짝 댔습니다. 미영아, 집에 왜 들어가면 안 되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거친 숨소리뿐. 엄마, 지금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 한마디에 순자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철 씨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낯선 사람들, 무슨 소리야? 미영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그 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순간 식탁에 있던 준호 씨가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컵이 깨지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준호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뭘 아는 거냐, 준호야? 동철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다시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 엄마, 제가 직접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지금은 절대 돌아오지 마세요. 가족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 순자 씨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동철 씨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웃음소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대신 숨죽인 긴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손을 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집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평범한 외식은 그렇게 첫 번째 반전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두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는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순자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마저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줘. 순자 씨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순간 준호 씨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뭘 아는 거지? 동철 씨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두를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가족의 긴장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집에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동철 씨는 손가락을 떨며 물잔을 움켜쥐었습니다. 땀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영이가 괜히 그런 말 했겠어? 목소리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서둘러 식당 밖으로 향했습니다. 순자 씨와 동철 씨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잠깐, 너 어디 가는 거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준호 씨는 대답하지 않고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부부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동철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그게 뭔지 알아내야 해. 그의 목소리엔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며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엄마,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를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집에 가면 안 돼. 동철 씨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은 무거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식탁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음식의 향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안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서둘러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따라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지 말자.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너머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준호 씨는 주차장 구석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낮게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간을 달라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순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 씨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절망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또 다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집 문서 곧 준비할 테니까. 그 순간 동철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자 씨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렀습니다. 집 문서라니 무슨 말이야?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있다는 딸의 말. 아들이 누군가에게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 그리고 집 문서라는 단어. 모든 게 하나의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역시 뭔가 큰일이 터졌어. 순자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설마 집을 담보로.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통화를 끝내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게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부모의 시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눈빛은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그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이제 숨겨진 진실이 곧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차가운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철 씨의 질문에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준호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 문서 그게 무슨 말이냐? 동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집 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철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 씨는 숨이 막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집을.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업이 계속 망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동철 씨는 분노에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감히 부모 집을 담보로? 식당 안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멎었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어쩐지 미영이가.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이제야 드러났습니다. 집 앞에 낯선 사람들. 그들은 채권자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눈물과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동철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크게 밀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망신시킬 줄이야. 그의 외침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준호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어요. 실패만 반복해서.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집, 평생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역사와 기억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숨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식당 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이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동철 씨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모 집을 담보로 걸 수 있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준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동철 씨는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배신이야. 순자 씨는 아들을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여보, 지금은 화부터 내지 말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준호 씨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계속 실패만 해서. 식당 사람들의 눈빛이 차갑게 꽂혔습니다. 가족의 사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동철 씨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평생 모은 집을 이렇게 날리게 생겼구나. 그의 눈에는 절망이 번졌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집만은 안 돼. 우리 인생이 다 걸린 집인데. 준호 씨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손을 떨며 전화를 꺼냈습니다.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어떻게 해야 하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엄마,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순자 씨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동철 씨는 여전히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집까지 잃게 생겼어.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딸이 뭔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엔 간절함이 집은 이미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문 앞에 있다는 사실. 돌아갈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상황. 가족의 갈등은 절정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손을 맞잡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주세요. 동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는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숨김없이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터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줄기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순자 씨의 흐느낌이었습니다.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니?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동철 씨는 두 손을 테이블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에 식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감히 부모를 속이고 집을 담보로 내놓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준호 씨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철 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식이냐.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만 시켰어. 그 말에 순자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집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시선들이 스쳤습니다. 동철 씨는 의자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그의 외침이 공기를 찔렀습니다. 순자 씨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읊조렸습니다. 제발 가족만은 지켜야 하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준호 씨는 부모 앞에서 다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집을 지켜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동철 씨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순자 씨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잖니. 그 한마디에 준호 씨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미묘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집 앞에 있다는 채권자들. 그리고 당장이라도 잃을 수 있는 터전.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 뒤 순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동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도 눈물을 닦으며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갈등은 깊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다짐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곧장 미영 씨 번호를 눌렀습니다. 미영아, 우리 어떡하면 좋니? 수화기 너머로 딸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 말에 순자 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방법이 있니? 미영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 집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녀의 다짐이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동철 씨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조금씩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영아,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니? 딸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앞장설게요. 그 말에 준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죄책감으로 가득한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누나가 날 대신해 준다고? 미영 씨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지만 우리 모두의 집이니까 함께 지켜야 해. 순자 씨의 가슴 속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집은 그냥 벽돌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삶이잖아. 눈물 속에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동철 씨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우리가 평생 지켜온 집이다. 그의 눈빛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저 때문에 다 망가질 뻔했는데. 미영 씨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아직 망가진 게 아니야. 우리가 포기하면 그때 끝나는 거야. 그 말은 번개처럼 가족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동철 씨도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해. 준호 씨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다시는 숨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걸고 집을 지키겠습니다. 가족의 눈빛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작은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린 끝까지 지켜내야 해.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동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다시는 숨기지 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짊어지자. 준호 씨는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마음에도 안도의 숨이 스며들었습니다. 미영 씨는 전화기 너머로 울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도 곁에서 함께 할게요. 그 말에 부부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났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은 끝까지 하나다. 동철 씨의 목소리가 깊게 울렸습니다. 준호 씨는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만큼 죄송하지만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지. 그게 가족 아니겠니? 따뜻한 눈물이 세 사람의 눈에 고였습니다. 식당 안의 차가운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집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움직였습니다. 준호 씨는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미영 씨는 서류와 법적 절차를 챙겼습니다. 부모는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끝내 집을 지켜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싸움 끝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준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집은 다시 팔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지켜야 합니다. 그 말에 모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가족의 신뢰는 잃으면 끝이야. 그 말은 식당 안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집보다 돈보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가족의 마음이라는 사실. 막장 같던 현실은 그렇게 막후의 교훈으로 끝맺음을 맺었습니다.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났지만 마음속엔 따뜻한 불씨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다시 함께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신뢰는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건 집도 돈도 아닌 가족입니다. 막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늘 지켜야 할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을빛 인생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처는 남지만 가족의 사랑은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서로를 믿는 마음입니다. 노을빛 인생극장은 상처 위에 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작은 빛이 스며들길 바랍니다.